아주경제 조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지 공개념을 제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 시절이죠. 중동건설 특수의 부동산 시절이 가열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은 토지 공개념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으로 제도화된 바가 있습니다. 참여 정부 때에도 토지 공개념이 등장했는데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 종합 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가 판칠 때마다 등장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토지 공개념 헌법 개정에 나서면서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여권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에 불로소득을 걷어 국민 모두에게 나눠준다는 것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 1인에게 연 3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집 없는 사람은 매일 억억 하며 뛰어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목만 메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절하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룸버그도 최근 위안화의 급락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절하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다음 주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미국의 이런 환율 지정국 이외에 중국 정부의 과도한 위안화의 평가절하가 결국 대규모의 자본 이탈을 초래해서 중국 증시에 초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관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중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즉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당초 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것보다 낮춘 것인데요. 내년 성장률 역시 지난 4월보다 하향 조정한 2.6%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렇게 낮춰잡은 원인인데요. IMF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여러 불안 요인으로 인해 성장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도 낮춰잡았는데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원인에는 국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소득주 성장의 여러 정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힘을 모아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에는 과감하게 비판하되 경제의 어려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